자, 13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부터 보면은 A에 작용하는 R자 힘이 0이다. 자, A에 작용하고 있는 힘을 일단 보기 위해서는 A에서 이제 중력으로 이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중력 크기 얼마죠? A에 작용하고 있는 중력의 크기는 mg만큼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B가 이제 A를 밀어내는 힘을 하나 있겠죠? B가 A를 미는 힘을 선생님이 F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A도 B를 이제 밀고 있을 텐데, 이거는 뭐 어차피 작용 반작용 관계니까 그냥 두고, 중요한 건 A에 작용하고 있는 힘, F랑 mg, 이 두 개가 이제 서로 방향이 반대니까 빼주게 되면 이게 힘의 압력일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A랑 B 두 개 모두 다 지금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죠. 선생님이 등속도 운동, 관성의 법칙에 따르면은 등속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힘의 합력이 얼마야 된다 했죠? 0이어야 된다 했죠? 그래서 이 F 값이랑 mg 값이 같아야만 이제 R자 힘이 0이 될 수 있겠죠? 기억은 맞는 설명이고, 니은 이제 줄이 상자를 당기는 힘과 상자가 줄을 당기는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이다. 자, 우리가 작용 반작용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항상 주체를 바꾸면 된다 했죠? 여기서 줄이 상자를 잡아당기는 거에 반작용은 상자가 줄을 당기는 힘에 해당된다. 니은 맞는 설명이겠네요. 다음 디귿, 상자가 B를 떠받치는 힘과 이제 A가 B를 누르는 힘의 크기 두 배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A가 B를 누르는 힘이 아까 방금 우리가 구한 F고, 이게 mg만큼 해당된다고 했고, 다음 이제 상자가 B를 떠받치는 힘, 여기 힘도 있겠죠? 이거를 F'이라고 해봤을 때, 자, B에 작용하고 있는 힘을 구해봐야겠네요. 이제 상자가 B를 떠받치고 있는 힘도 있을 거고, B가 이제 중력에 의해서 지구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겠죠? 그거는 EMG만큼 해당이 될 거고, 그래서 B에 작용하고 있는 힘들을 모두 다 더해보면은, 이제 아랫방향을 선생님이 아까 플러스로 놓을까요? 아랫방향을 플러스로 놓으면은, F랑 이제 EMG를 더한 값이 위로 작용하고 있는 힘 F'의 크기랑 같아야겠죠. 이 F'이 0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거고, 그렇다면은 이제 F가 아까 mg만큼 해당이 된다는 걸 아니까 F'은 3mg의 크기로 이제 B를 떠받치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힘의 크기는 2배가 아니라 3배다. 상자가 B를 떠받치는 힘을 F'이라 했고, 여기 위에서는 위아래 부호를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뭐 부호만 반대로 붙이면 되니까 크게 어렵진 않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두 개만 맞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 다음 14번 문제. 자,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인데, 보면은 이제 두 개 다 똑같이 3V의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고, 둘 사이 거리가 L이에요. 그래서 B가 먼저 이 경사면에 도달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가 이동을 하게 될 거죠. 지금 이제 경사면에서 똑같은 경사로 이제 운동을 하니까 둘 다 이제 같은 가속도 A를 받고 있다고 선생님이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중요한 거는 이제 B가 먼저 올라가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A가 따라올 텐데, 지금 이 상황이 어느 순간 이제 Q 지점에 B가 V로 지나가고 A 지점에 P 지점에 A가 EV로 지나가고 있는 순간을 이렇게 나타낸 거고, 이 둘 사이의 거리를 선생님이 X라고 해놨을 때 이 X를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두 물체가 처음 속도는 3V로 똑같아요. 그리고 이 경사면을 오르기 전까지는 이제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경사면에 올라가는 순간 이제 둘 다 가속도를 받기 시작하니까, 사실 이 A랑 B가 따로따로 운동하는 것처럼 보여도 약간 딜레이 돼서 이제 Q 지점을 B가 V로 지나고 있다면은 A가 이제 EV에서 계속 올라가겠죠. 올라가다 보면은 B 지점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똑같이 이 V의 속도로 움직이게 될 거다라는 거를 추측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A랑 B랑 다른 물체라고 생각하지 말고, A가 이제 여기 B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이 거리 사이를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접근하면 돼요. 그래서 A가 이제 처음에
B 물체의 스타트 지점까지 올라면 걸리는 시간은 이제 여기 등속도 운동을 할 테니까 3V랑 L의 관계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A랑 B 사이의 시간 간격 T가 나누게 되면은 3V분의 L 속도 걸린 시간에다가 속도를 나눠주게 되면은 이 A랑 B 사이의 시간 간격을 알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B가 먼저 출발을 하고 T초 후에 A가 경사면을 따라간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 시간 간격은 어쨌든 이제 지금 이 등사면을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똑같이 작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 문제를 역이용해서 풀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에서 이제 거리에 대한 거랑 나중 속도랑 처음 속도에 관련된 식이 뭐가 있죠? 우리가 두 번째 식을 사용하면은 S는 이제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그 식도 있겠지만 2분의 V 플러스 V0t라는 식이 있죠. 그래서 이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마치 이 상황이 A가 T초 후에는 B랑 똑같은 운동 상태를 가지게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이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되는, 굉장히 이제 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 문제이죠. 그래서 이 S 대신에는 T초 후에 X만큼 A가 움직일 테니까 X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T 대신에 3V분의 L을 대입하면 되고, V분의 L, 나중 속도가 V고 처음 속도가 2V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2V 더하기 V 그리고 2로 나눠주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X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서 정리하게 되면 얼마 나오죠? 2분의 L. 정답은 2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두 개의 물체가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연결이 돼 있지만, 이 처음 속도가 같고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지금 물체의 크기를 측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마치 A가 T초 뒤에 움직이는 상황을 B로 나타내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접근하면은 훨씬 쉽게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 발상을 좀 떠오르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은 15번 문제. 자, 15번 문제는 뭐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인데, 자,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에서 이제 여기 면적이 뭐에 해당된다 했죠? 이동거리, 변이에 해당된다 했죠? 그래서 면적이 변이에 해당된다. 그래서 C의 이동거리랑 이제 가속도도, 기울기가 가속도랬죠? 기울기는 가속도.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물어보는 게 1에서 3초 동안 이제 C가 이동한 거리가 3m다. 이동한 거리 아까 이제 변이는 여기 면적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다고 했고, 면적은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여기 직사각형하고 삼각형 넓이 구하면 되죠. 더하면 얼마죠? 3m 계산이 됩니다. 뭐 면적 구하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고, 다음 C의 질량이 1kg이다. 자, C의 질량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 물체들의 이제 운동 방정식을 한번 세워봐야겠죠. 그래서 A랑 B가 이제 같은 여기 경사면에 있으니까 A라는 가속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일단 접근을 하기 시작하는데, 가속도는 사실 뭐 C에서 다 알려주고 있기는 해요. 0에서 1초까지 C의 가속도는 얼마죠? 1에 해당되죠. 1m/s 제곱이고, 이제 1에서 3초까지 C의 가속도는 2만큼 증가할 때 1만큼 증가했으니까 0.5m/s 제곱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가속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힘, F는 MA 공식 있죠? F는 MA 공식을 이용해서 먼저 F부터, 자, 0에서 1초 사이에 F는 뭐 작용하고 있죠? A에서 작용하는 힘하고 B에서 작용하는 힘. A에서 작용하고 있는 힘은 2A에 해당이 될 테고, B에서 작용하는 힘은 A에 해당되겠죠. 두 개를 더하면은 3A, F 값이 3A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질량 같은 경우에는 총 질량을 다 해야 된다 했죠. 이때 C의 질량을 우리가 모르니까 C의 질량을 M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M에서 M 더하기 3A라고 할 수 있겠죠. A가 아니라 여기서 가속도는 여기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에서 기울기로 구했죠. 그래서 1을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0에서 1초 사이의 첫 번째 식이고,
두 번째 이제 P가 끊어졌을 때 1에서 3초 사이의 식도 세워보면은 이제 힘은 B에 의해서 나타나는 힘 A 하나밖에 없겠죠. 이 A는 이제 똑같이 질량 m 더하기 1 하고 1에서 3초 동안의 가속도는 여기 그래프에서 0.5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0.5를 곱해줘서 계산을 하면은 이제 A에 대한 식하고 M에 대한 식 두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A 값은 2가 나오고 2m/s 제곱에 해당이 될 테고, 그 다음 우리가 구하고 싶은 C의 질량 M이 3kg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에서 질량은 1kg이 아니라 3kg이라 해야 맞는 설명이겠죠. 다음 이제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0.5초일 때보다 2초일 때보다 3배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다짜고짜 이 Q가 가해주는 힘이 크기를 구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복잡해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작용 반작용 법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Q가 B를 잡아당기고 있는 힘과 B가 Q를 잡아당기고 있는 힘은 같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실이 연결되어 있는 이 장력 같은 경우에는 양쪽 끝에서 이렇게 이제 실이 B를 잡아당기고 있는 힘하고 이 실이 C를 잡아당기고 있는 힘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체를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항상 이 실 같은 경우에는 끊어지지 않고 이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작용 반작용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B가 이제 Q가 B를 당기는 힘은 이제 Q가 C를 당기고 있는 힘의 크기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겠죠. 그래서 Q가 B를 당기고 있는 힘의 크기가 0.5초일 때랑 2초일 때를 비교하라는 거는 사실 Q가 C를 당기고 있는 힘의 크기랑 같다. C를 당기는 힘과 같다. 만약에 이 두 힘이 같지 않다면 실은 팽팽하게 움직여지지 못하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운동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Q가 C를 당기는 힘은 여기서 보면은 C에 작용하고 있는 R자 힘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R자 힘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계산을 하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시간에 따른 C의 속력 그래프에서 가속도를 알고 있죠? 이 가속도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 F는 MA 공식에서 가속도랑 질량만 알면은 이 R자 힘을 당연히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은 0.1초일 때는 0.5초일 때는 여기 가속도가 1이니까 1 곱하기 3에서 3m/s 제곱이 될 테고, 그 다음에 2초일 때는 얼마에 해당이 되죠? 2초일 때는 0.5 곱하기 3이니까 1.5m/s라고 할 수 있겠네요. m/s 제곱. 어쨌든 2배만큼 차이 난다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하나만 맞는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이제 16번. 자, 16번 같은 경우에는 자석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자석에 대해서 자기력에 대해서 따로 수업 시간에 배운 적은 없지만 이미 과학 시간에 많이들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 서로 끌어당긴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사실 작용 반작용 법칙만 잘 이해가 있으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기억부터 보면은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B가 A한테 작용하는 자기력의 작용 반작용이다. 선생님, 작용 반작용은 주체끼리 서로 바뀌는 것만 잘 기억하면 된다 했죠. A가 B한테 작용하는 거는 B가 A한테 작용하는 자기력과 작용 반작용이다. 맞는 설명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이제 니은, 벽이 용수철에 작용하고 있는 힘의 반대 방향은 A가 B한테 작용하고 있는 자기력의 방향과 서로 반대이다. 자, 벽이 용수철한테 작용하는 힘. 자, 용수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것보다 밀어내면 늘어나면서, 여기서 일단 이거부터 설명하는 게 낫겠죠. 자기력이 이제 A가 B 사이에 이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할 테고, A가 B를 끌어당기는 힘이 이 화살표에 해당이 되고, B가 A를 끌어당기는 힘이 왼쪽 화살표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는 상황이고, 자석이 이제 이렇게 끌어당겨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용수철을 끌어당기겠죠. 용수철을 자석이 용수철을 끌어당기니까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도 용수철이 또 자석을 끌어당기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용수철이 왼쪽으로 끌어당겨지니까 벽을 이제 또 용수철이 끌어당기겠죠.
그 용수철이 끌어당기는 힘으로 이제 반작용으로 벽도 용수철을 끌어당기고 있다. 그럼 물어보고 있는 벽이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은 이 힘, 이쪽 화살표에 해당이 될 테고, 그 다음에 A가 B에 작용하고 있는 힘은 이쪽 화살표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랑 얘는 서로 이제 반대 방향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니은은 맞는 설명이겠고, 다음 이제 디귿 B에 작용하고 있는 알짜 힘은 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B가 지금 어쨌든 정지에 있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관성의 법칙에서 이제 정지에 있거나 등속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알짜 힘이 0이어야 된다 했죠. 그래서 여기 작용하고 있는 다양한 힘들이 있지만 이 힘들을 모두 다 더했을 때 힘의 합력이 0이 돼야만 B가 정지에 있을 수 있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에 해당이 되겠고, 다음 이제 이어서 17번 문제 한번 같이 봐볼게요. 자, 이렇게 등속도하는 운동에서 여기 이제 자동차가 움직이다가 멈추다가 굉장히 조건이 복잡해요. A 같은 경우에는 등속도 운동, 계속 이제 등속도 운동을 하는 간단한 운동인데, B 같은 경우에는 구간마다 다릅니다. B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등가속도,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서는 등속도, 다음에 이제 다시 끝 구간에서는 등가속도,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고, 조건이 또 이 QR에서 동시에 도달하는 거랑 IS에서도 동시에 도달하는 거, 이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을 이용해서 일단 구해야 되는데, 기억부터가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A가 Q를 지나는 순간 속력 B가 A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는 일단 이제 B가 여기 도달했을 때 속도를 VB라고 선생님이 해볼게요. 그럼 여기 이제 등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Q에 도달했을 때도 똑같이 이제 VB의 속도로 B가 움직이고 있겠죠. 아무튼 그리고 B의 초기 속도는 0이었어요. 그 다음에 A는 똑같이 이제 V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때 이제 이 B의 운동을 선생님이 간단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밑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에서 B가 속도가 0이었다가 이제 출발하는 상황에서 이 Q 지점에 도달했을 때 속도가 VB라고 했었죠. 그래서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다가 이 Q 지점 이후부터 R 지점인가요? R 지점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등속 운동을 한다고 했죠. 우리가 그럼 이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에서 여기 이제 밑부분의 면적이 선생님이 이동거리에 해당된다 했고, 변이 각각의 구간에서 L만큼 이제 이동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거고, 선생님이 여기 이제 첫 번째 Q까지, B가 Q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델타 T1이라고 해보고, 여기 이제 Q부터 R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델타 T2라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렇게 설명했을 때 이제 A가 이제 지나는 순간하고 비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시간초들을 구해내야 됩니다. 구하는 방법은 처음에 이제 여기 P에서 Q까지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조건하고 여기 B에서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조건을 이용해서 관계식을 일단 세워보면은 L은 첫 번째 이 넓이는 삼각형 넓이죠. 2분의 1 VB 델타 T1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 다음 여기 사각형 넓이를 이용해서는 2분의 1 VB 델타 T2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식을 적을 수 있고, 다음 이제 중요한 거는 A가 운동을 할 때 A가 여기까지 이제 R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델타 T1하고 T2를 더한 값이고, 그때 A가 이동한 거리는 2L에 해당이 되겠죠. 2L은 이 VA의 속도는 V고 시간, 걸린 시간 델타 T1 더하기 T2라고 적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방정식을 이렇게 세우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 각각의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VB 값을 이 V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VB는 정리를 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대입해서 이것저것 저하고 빼고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구해낼 수 있는 게 뭐 델타 T1이 2 델타 T2라는 관계식을 먼저 알아내고, 그걸 이용해서 여기 대입을 해가지고 VB를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2분의 3 V가 나오게 되고요.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가속도, 일단
B가 여기 처음 구간에서 가지고 있는 가속도 A를 알아내야겠죠. 그 A는 이제 구해보면은 델타 T1분의 VB라고 할 수 있고, 그것도 위에서 이제 구한 걸로 대입을 해서 구해보면은 8L분의 9V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위에 이것도 안 적어놨는데, 델타 T1 같은 경우에는 얼마야? 3V분의 4L이 나오고, 델타 T2는 2배 하면 되니까 3V분의 8L이 나오게 됩니다. 8L이 아니라 2L이 나오겠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A가 아니라 이 A가 Q에 도달했을 때의 이 순간 속력 B에 대해서 알아내야겠죠. 자, A가 Q를 지나는 순간에 우리가 이제 시간을 또 알아야 되니까 그 시간을 선생님이 델타 T 프라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T1 프라임이라고, 그 Q가 지나는 시점에서의 이제 시간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A가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걸 아니까 V분의 L이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럼 이때 우리가 B의 속도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VB 프라임이라고 해보고, 이때 이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걸 아니까 A라는 가속도에다가 걸린 시간 델타 T1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1을 곱해주게 되면 얼마가 나오죠? 대입을 하면은 8분의 9V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제 A의 속도는 V고 B의 속도가 8분의 9V니까 A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이제 속도가 증가했다라는 걸 할 수 있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이제 B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선생님이 P에서 Q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여기 델타 T1이라고 정의한다고 했죠. 그래서 델타 T1은 여기 밑에 9에 더 놨지만 3V분의 4L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에 해당이 될 거고, 자, 마지막 디귿에서 이제 B의 가속도의 크기에 대한 건데, 이제 PQ 사이랑 RS 사이를 구분하라고 나와 있죠. 여기 PQ 사이의 가속도는 우리가 8L분의 9V제곱, 8L분의 9V제곱으로 계산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R과 S 사이에서의 이제 가속도만 구해내면 되는데, 자, R에서 S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VB에서 이 A랑 같은 속도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감속하는 운동을 하겠죠. VB가 아까 2분의 3V였고, 이때 S에 같이 도달을 하기 위해서는 A의 평균 속도가 이제 V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B도 마찬가지로 평균 속도가 V에 해당하는 만큼 이동을 해야 같은 이제 시간에 도착을 하겠죠. 그래서 2분의 3V의 초기 속력을 가지고 있을 때 평균 속도가 V가 나오기 위해서는 B가 나중에 도달했을 때는 2분의 1 V만큼의 이제 속도를 가지고 있어야 평균 속도에 해당이 될 거고, 우리가 가속도 A를 구하는 방법은 이제 이동 시간에다가 걸린 시간의 변화량 A는 시간분의 여기 속도의 변화량을 구하면 되고, 속도의 변화량은 2분의 3에서 2분의 1 V만큼 빼면은 V에 해당되고, 시간을 구해야죠. 시간은 여기 A가 이동한 속도에 따른 이동거리를 아니까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를 대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T분의 1을 대입을 하면은 L분의 V제곱이 나오겠죠. 그래서 R과 S 사이의 가속도는 L분의 V제곱, 이거는 가속도가 다르니까 A'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비교를 해보면은 L분의 V제곱보다는 8L분의 9V제곱이 훨씬 더 크겠죠. 그래서 작다가 아니라 크다라고 해야 맞는 설명이겠죠. 그래서 디귿은 잘못된 설명, 정답은 기억과 니은 두 개만 맞는 설명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다음 18번 문제. 자, 18번 문제는 자석을 이렇게 용수철에 매달아 놓고 이제 보는 상황인데, 상황에서는 자석에만 이렇게 있어서 자석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해서 용수철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기억 보면 용수철이 A를 당기는 힘과 A가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작용 반작용 관계다라고 되어 있는데, A에 작용하는 중력하고 용수철이 A를 잡아당기고 있는 한 물체에서 이렇게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는 것은 작용 반작용이 아니라 힘의 평형 관계라고 했죠.
힘의 평형관계, 작용관작용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A랑 B랑 A를 서로 주체를 바꾸면은 이게 작용반작용에 해당이 된다 했죠. 다음 이제 나에서 A에 작용한 알자의 힘은 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A에 작용하고 있는 힘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자석이 이제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으로 서로 끌어당기고 있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중력, 지구가 이제 끌어당기는 힘도 있을 거고, 이 용수철이 끌어당기는 힘, 어쨌든 뭐 다양한 힘들이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자석, 나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석이 정지해 있는 상황이 해당이 되죠. 정지해 있기 위해서는 항상 알자의 힘이 0이어야만 멈춰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입니다. 다음 디귿, A가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용수철이 잡아당기는 힘 같은 경우에는 이 용수철이 사실 늘어난 길이, 평형 위치로부터 늘어난 길이에 비례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딱 봐도 이제 이 자석에서 작용하고 있는 힘이 여기 나에서 하나가 더 추가되었으니까 그만큼 이제 힘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용수철이 당기는 힘의 크기가 가보다는 훨씬 더 커져야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맞는 설명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니은과 디귿 4번에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18번까지 풀어봤고, 다음 이제 19번. 자, 역학수례를 이용한 실험인데,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한번 직접 해봤었죠. 고무망치로 쳐가지고 A, B 물체가 서로 튕겨나가게 하는 건데, 질량이 지금 서로 다른 거네요. 얘는 1kg, B는 2kg인 질량을 사용했을 때 우리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그래프가 나오죠. 자,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이 기울기는 뭐라고 했죠? 기울기는 속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속도, 이동거리 그래프니까 속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기억부터 물어보면 2초일 때 A의 속력은 0.2m/s이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일정한 등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 2초건 3초건 상관은 없고, 어쨌든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 아래 증가량분의 이 y축 증가량 2분의 0.2니까 얼마죠? A의 속도는 0.1m/s라고 계산을 할 수 있겠죠. 0.1m/s. 다음에 이제 B의 운동량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는데, B의 속도도 구해야겠죠. B의 속도는 이만큼 증가했을 때 0.1이니까 0.05m/s가 이 B의 속도에 해당될 테고, 운동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B는 질량 곱하기 속도에서 이제 질량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2kg이라 나와 있고, 속도가 여기 0.0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곱하면 서로 얼마죠? 2 곱하기 0.5 하면은 0.1kg m/s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다 잘못됐고, 마지막 디귿 4초일 때 운동량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따로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운동량 보존 법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충격망치를 가하기 전에는 이 A, B가 둘 다 정지해 있기 때문에 운동량이 얼마죠? 충돌 전의 운동량이 0에 해당되니까 당연히 충격장치를 사용한 뒤에도 이 A, B가 가지고 있는 총 운동량의 합이 0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운동량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서로 반대여야 되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설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2번 하나만 맞는 설명에 해당이 되겠죠. 자, 다음 20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질량이 2kg인 물체가 이렇게 수레를 향해 운동하는 모습, 수레가 물체를 향해 운동하는 모습이고, 이때 그래프가 나와 있죠. 이때 수레가 받는 평균 힘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니까 이동거리니 여기 가속도니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 구해져 있는 이 속력을 이용해서 운동량이랑 충격량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자, 운동량과 충격량 사이의 관계 우리가 어떻게 된다 했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I는 델타 P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물체에서 0.1초에서 0.4초 동안 받는 수레가 받는 평균 힘 F에다가 걸린 시간이 얼마죠? 0.2초 동안 충격이 가해졌고, 그때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만 계산하면 되는데, 운동량의 변화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를 하면 되니까 처음에 이제 0.1초일 때 운동량은 2 곱하기 4 하면 얼마죠? 2 곱하기 4 하면은 8m per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일 텐데 아무튼 8 빼기 여기 뭐 얼마야? 2 곱하기 2 해서 4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0.2로 나눠주게 되면은 4 나누기 0.2 하면은 얼마죠? 10 곱해지고 2로 나누니까 20에 해당이 되겠네요. 20번의 정답은 2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